네, 수학 1 2단원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도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사인 법칙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문제로 5대 기본 작도라는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평행선, 두 번째로 가계이등분선, 세 번째로 내려긋는 수선 작도, 네 번째로 올려긋는 수선 작도, 다섯 번째로 선분의 중점 작도입니다. 작도 원리를 배우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그냥 바로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중학교 복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행선 정의는 동의각이 같다와 똑같고 따라서 동의각 같도록 일단 선을 하나 긋고 이렇게 반지름 한 칸짜리를 점에서 똑같이 콤파스 찍어서 그리죠. 그 다음에 각의 크기만큼을 이렇게 황토색으로, 즉 이 길이만큼을 두 칸이라고 하고, 이제 이 교점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지금 이 삼각형 두 개는 분명히 파란색 한 칸과 갈색깔 두 칸으로 SSS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각이 같으니까 빨간색 점각으로 갖게 되고, 이는 동의각이 같다가 되었으니 정의에 의해서 평행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행선은 직선 외부의 점에서 그냥 자유롭게 작도하실 수 있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반지름 한 칸짜리를 가져왔고 각각의 교점에서 이렇게 갈색깔로 콤파스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두 칸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공통이 되면서 한 칸, 두 칸 공통으로 또 SSS 합동입니다. 따라서 대응하는 각이 같게 되고 이 연장선이 바로 각의 이등분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작도할 때마다 하지 마시고 그냥 각의 이등분선은 자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 작도니까요. 세 번째, 직선 외부의 점에서 내려긋는 수선 작도입니다. 일단 크게 한번 원을 그리시고 반지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2번에서 배웠던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를 딱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작도 안 쓰고 그러면 공통변이랑 점각이랑 한 칸 크기니까 SAS 합동이죠. 그러면 대응변, 대응각이 다 같다는 소리니까 이웃하는 각이 같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 변에 한 변을 세웠을 때 각이 같은 것을 우리는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선은 작도가 됩니다. 위의 것과 비교해서 이제 올려 긋는 수선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크게 원을 한번 그릴게요. 한 칸 한 칸이라 하고 각 교점에서 갈색깔로 이쪽으로 즉 이렇게 두 칸짜리 반지름을 그립니다. 이제 만나는 교점과 그냥 연결을 해버리면 검은 색깔이 공통인 이유로 SSS 합동이 되죠. 따라서 대응하는 각이 같게 되는 것이고 90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 긋는 수선과 올려 긋는 수선은 명백히 다른 합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분의 중점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반 이상으로 한쪽 콤파스 그립니다. 그래서 다 연결해주고 나니까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 한 칸으로 같은 반지름입니다. 이제 만나는 교점을 그냥 갈색깔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첫 번째로 일단 요 왼쪽이랑 요 오른쪽 삼각형은 서로 SS 합동이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어차피 이제 SSS 합동이니까 대응각이 같을 것이고 진하게 갈색깔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위에 있는 삼각형 덩어리 두 개가 SAS 합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빨간색 길이로 세 칸으로 갖게 되어서 중점은 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5대 작도는 기본 작도로서 편안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2번 이등변 삼각형과 두 각이 같은 삼각형이 필요 충분 조건임을 한번 작도를 이용해서 증명해 보십시오. 가는 방향은 중학교 내용이고 오는 방향은 중학교에서는 소개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 괜찮은데요. 가는 방향부터 해보면 잠시만요. 일단
1-2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사용해가지고 일단 작도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공통이 되고 따라서 가정에서 이미 두 칸으로 같았으니까 SAS 합동에 의해서 대응하는 각인 X각으로 갖게 되고 그래서 증명은 됐습니다. 결론은 빨간색으로 씁니다. 오는 방향 이번에는 각의 이등분선 해도 괜찮고요. 수선을 한번 내려긋는 수선 가로 3번 있었죠? 이거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주시면 일단 90도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나머지는 90-점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각이랑 공통변으로 보게 되면 양 끝각을 알게 되니까 ASA 합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응하는 변인 이변 길이가 같게 됨으로써 역으로도 성립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 법칙을 가기 위한 길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복습을 하면서도 사인 법칙에서 다 쓸 겁니다. 세 번째 외심에 대한 정의인데요. 삼각형에서 두 변의 수직이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나머지 변의 수직이 이등분선의 교점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직이 이등분선이 이 녀석을 지날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중점, 우리 가로 5번의 기본 작도에 의하면 중점은 작도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중점과 이 수직이 이등분선의 교점을 그냥 연결해 봅니다. 그래서 이 각이 지금 90도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게 90도인 걸 밝히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초록 색깔로 연결해 보면 90도랑 공통이랑 한 칸 한 칸이니까 이 초록 색깔 두 개가 SAS 합동입니다. 비슷하게 나머지 꼭지점과 초록색으로 이렇게 SAS 합동이니까 일단 동그라미 길이가 같습니다. 나머지 연결하고 또 역시 SAS 합동 때문에 동그라미로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이 파란 색깔 공통이고 그다음 초록색 동그라미 그다음 파란색 세 칸이니까 역시 이제 결론적으로 빨간색 SSS 합동으로 결국은 대응하는 각이 같으니까 이웃하는 각이 같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수직이 이등분선의 교점도 파란 색깔 만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초록색깔 동그라미는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이 딱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외심은 항상 그 어떤 세 점만 서로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으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딱 유일하게 하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작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 점은 외심이 되는 것이고 이 초록 색깔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죠. 사인 법칙에서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입니다. 한 호에 대한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임을 증명하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호에 대해서 중심각하고 원주각이 정말 2배가 되는지 이러한 케이스를 때 한번 살펴보시면 그냥 연결만 딱 하나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방금 2번에서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밑각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밑각이 점각으로 같고 오른쪽에도 역시 외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점각으로 일단 갖게 됩니다. 다음에 반지름이기 때문에 또 동그라미가 되는데 이는 밑각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그 밑각이 같은 건 분명하죠. 그래서 XX로 같다라고 하게 되면 또 외곽에 의해서 2X가 됩니다. 따라서 외곽 두 개의 합은 중심각이 되는 것이고 점각 더하기 X각은 원주각이 되는 거니까 대수식에 의해서 중심각은 2 곱하기 초록색깔 점 더하기 X인 원주각이 되는 거라서 일단 안쪽에 있을 때는 클리어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둔각 형태로 외부에 바깥에 빠져 있을 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90도일 때도 할 수 있는데 이건 클리어하니까요. 그래서 이만한 호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호에 대해서 어떻게 빼주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점각이라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점각이 되죠. 방금 했다시피 외곽에 의해서 얘가 이점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을 이제 X각이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오른쪽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쪽 안쪽이 X각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각은 방금 했다시피 지금 외곽에 의해서 X 더하기 X인 2X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차이를 볼 건데요. 이 부분요. 전체 초록색 X에서 파란색 점만큼 빠진 게 이 동그라미고 중심각 역시도
전체 EX 초록색에서 파란색 이점각을 뺀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호에 대해서 EX-2점은 2배 곱하기 X-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복습을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기본 작도만 쓰고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질 5번입니다.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음을 증명하라. 어떻게 갈까요? 방금 했던 4번을 딱 한번 지려주시면 좋은데요. 이 호에 대해서 이러한 원주각과 이러한 원주각이 있을 때 이게 정말 같은지 체크하려면 방금 했다시피 원주각과 중심각은 정확히 2배 차이가 나니까 by 4, 4번에 의해서 2점이 되는 것이고 다시 이 녀석에서 또 4번을 적용해주면 발휘되니까 결국 점점으로 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각 크기는 같은 호에 대해서 항상 같고 같은 현에 대해서도 항상 같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는 방향은 중학교에 나오고요. 역방향은 중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원의 내접 사각형과 대각합이 180도인 것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은 방금 썼던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 사용하면 굉장히 쉬운데요. 일단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두 개를 딱 연결해 주면 끝인데요. 이 녀석이 점각이니까 x각이니까 by 4에 의하면 2x가 되는 거죠. 원주각과 중심각. 또 반대쪽으로 보아도 점과 2점이니까 by 4에 의해서 2점이 됩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2점은 총 360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대각합은 2를 나눠주시면 x 더하기 2점이 되는 건데 대각합이 결국은 180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점 더하기 x니까. 그래서 요거는 중학교 기본 내용이고 이제 역방향으로 대각합이 180도면 원의 내접 사각형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이 잘 안 될 때는 귀류법이 짱인데요. 대각합이 180도이지만 이고 원의 내접 사각형이 아닌 그러한 사각형이 존재한다고 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각합이 180도이지만 원에 내접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귀류법이죠. 그래서 쓰면 대각합 점 더하기 x가 180도지만 밑에 그림을 보세요. 원에 내접하지 않는 사각형이 있다 하자. 그러면 이 애가 외부에 빠질 수도 있고 내부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바이 3번 우리 3번에 했었던 외심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반드시 있으니까 이렇게 초록 색깔 세 점을 갖고 오게 되면 반드시 이 녀석을 지나는 외심은 있을 거죠. 근데 이 외심에 대해서 이 x 쪽을 붙는 녀석이 외부에 있든지 내부에 있든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기류법 쓰면. 자, 이렇게 됐다면 첫 번째로 나머지 점이 원의 외부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원과 나머지 직선의 교점을 이렇게 딱 연결해 주면 우리 방금 가는 방향에 의해서 이 사각형이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번에 가는 방향에 의하면 요 각이 지금 합이 지금 180도라 했기 때문에 대각합이 이 각이 x각이 될 수밖에 없죠. 맞죠? 따라서 지금 x인 뭐죠? 동의각이 되는 거거든요. 위치가 같잖아요. 근데 동의각이 같다와 평행선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 했으니까 결국 평행선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 위에 점에서 만나버렸죠. 즉 평행선이 아니라는 소리고 이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원의 내부에 있을 경우에 일단 외심은 만들어 그러니까 외접원은 작도가 되었고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딱 연결해주면 또 아까와 같이 6번 내접 가는 방향에 의해서 x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맞죠? 점 더하기 x가 180도를 했으니까. 따라서 또 xx로 동의각이 갖게 되고 따라서 평행선이 되는 것인데 만난 데가 되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모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렇죠? 대각합이 180도랑 원의 내접 사각형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이제 사인 법칙을 적고 증명하라. 이제 본론이 나왔습니다. 사인 법칙이라 함은 각과 대변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와 대변 A가 있을 때 값은 외접원이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 방금 3번 외심 정의에 의하면 삼각형이 주어지면 반드시 원은
외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외접원에 반지름 R이라 했을 때 2R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으로 세타가 90도보다 작은 예각일 때, 즉 이런 형태가 됐을 때 물론 원주각이 중심을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중심 안쪽으로 돌아가게 무조건 이렇게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3번 외심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심은 일단 만들어지는 것이고 외접원 만들 수가 있고, 이제 중심을 지나는 원주각 세타에 대해서 이제 5번이죠. 이 같은 호에 대해서는 세타로 같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그 원주각과 중심각이 2배 차이다라는 4번에 의하면 얘가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90도가 되면은 삼각비를 쓰는 정의를 쓰기 되게 좋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사인의 정의에 의하면 일단 이 녀석이 중심을 지났으니까 2R이 될 것이고, 사인 이렇게 그려보시면 결국은 사인 세타는 2R분의 A인 게 보이십니까? 따라서 분모랑 사인 세타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각인 상황은 좀 쉽고요. 이제 둔각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90도일 때는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인이 굉장히 단순화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A라는 대변이 2R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인 세타분의 A가 2R이 되는 거죠. 사인 세타는 90도일 때는 1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클리어하고, 자, 이제 세타가 90도보다 클 때, 즉 둔각일 때 살펴보실 텐데, 이거는 방식이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세타를 가지고 있는 둔각 쪽을 어차피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은 존재할 텐데, 이때 외접원의 중심은 둔각 안쪽으로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 둔각과 중심을 연결해 가지고, 즉 세타의 꼭지점과 외심을 연장해서 반대쪽에 이렇게 점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내접 사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내접 사각형의 가는 방향 6번 가는 방향에 의해서 세타의 대각은 합이 파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애초에 세타가 90도보다 큰 둔각이었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반드시 예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1번에 의해서 예각의 사인 법칙에서는 이미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사인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예각이기 때문에 1번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인 변형 공식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의하면 결국 짝수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분의 A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증명은 완료가 됩니다.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8번 제가 증명을 하긴 했지만 사인 법칙의 유일성이라고 이름 붙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대변이 같지만 합동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교과서 예제를 풀다가 발견을 했고요. 증명을 하는데 한 2-3시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방금 보였던 중학교에서는 언급만 되었었던 내접사각형 6번의 역방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증명을 해드렸고, 그럼 이제 유일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거랑 같이 봅시다. 각과 대변이 같지만 합동이 아닌 두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같음을 증명하라. 즉 그림과 같이 합동이 아닌 서로 다른 삼각형 ABC와 ABC에서 각 A를 알파, BC, B'C는 A, 그리고 AC는 K를 만족할 때 두 삼각형 ABC와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음을 증명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큰 삼각형에서 외접원과 작은 삼각형에서 외접원이 있을 텐데 각과 대변에 의해서 사인 법칙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뭔가 저 작은 삼각형에서는 외접원이 더 작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더 작나 더 크나 헷갈리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하면 사인은 각과 대변이 결정되면 사인 삼각형이 다르더라도 늘 편안하게 2R이라고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인은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사인 법칙은. 자, 일단 우리 각은 작도가 되니까 알파만큼은 똑같이 반대편에 이렇게 취해 볼게요. 그리고 길이도 똑같이 두 칸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단말점에서 C와 연장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삼각형 두 개는 분명히 B'라고 했을 때 SAS 합동이죠. 즉 이 부분이 공통이고 각 알파의 두 칸짜리 크기니까 SAS 합동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왼쪽에서 했었던 내접 사각형을 쓸 건데요.
즉 대각의 합이 파이가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이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라고 한다면 일단 각 B'가 나오거든요. 각 B'는 B2'는 180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준 거예요. 그 다음 아까 외곽을 우리 열심히 했다시피 B''에 대한 형태는 알파 더하기 베타죠. 외곽이라서. 그런데 우리 이번에서 이등변 삼각형 가는 방향 성질에 의하면 AA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이 알파 더하기 베타로 같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지금 이 A, B, C, B''는 큰 사각형은 지금 대각합이 지금 180도가 되는 거 맞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날아가니까. 그러면 우리 6번의 역방향에 의하면 대각합이 180도면 한 원의 내접 사각형이다 라는 뜻이 되니까 6번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주황색깔 한 원에 내접할 수밖에 없어요. 됩니까? 자, 그러면 ABC와 AB2-C는 동일한 외접원이 되는 거 맞죠? 따라서 반지름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AB2-C는 AB-C와 SAS 합동이라 했기 때문에 외접원도 합동이 되는 거 당연하죠. 합동 삼각형이니까. 따라서 반지름 길이가 같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는 ABC와 AB-C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알파와 그 다음에 대변 A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삼각형이 다르더라도 사인 법칙을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활용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